저는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건설회사에서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주로 이제 그때 세집중후군이 이슈가 돼가지고 VOCS를 저감하는 방법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공기 감염 쪽을 이제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을까, 공학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쪽에서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이제 어린이 생활 공간 관련해서 실내 공기질 문제점이라든가 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건축적인 그리고 공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릴 것은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 생활 공간의 실내 공기질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실내 공간 실내 공기질 개선하기 위한 어떤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 생활 공간은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 지금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제 어린이 생활 공간이 이제 증가할 예정이고, 실제로도 이렇게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상에서 지금 이제 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오염도 검사를 해서 위반하는 시설 수가 비율로 봤을 때도 좀 높은 게 이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어린이 생활 공간은 일반 다른 다중 이용 시설하고 좀 다르게 어린이들이 생활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약간 어린이들의 행동 패턴이라든가 어떤 신체적인 그런 조건 같은 것들이 좀 다르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실제로 이제 오염물질이 이제 바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천정에서 이렇게 발생을 할 때 실제 이렇게 서 있는 사람한테 노출이 되는 양이 어느 쪽에서 제일 기여를 많이 하는가라는 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역시 이제 바닥에서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할 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공기를 이렇게 들이마시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오염물질을 제일 많이 마시고요. 53% 정도의 기여를 갖고, 그 다음에 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정 또는 뭐 이렇게 측벽, 뭐 천정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여율이 적고요. 바닥에서 일단은 올라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는 뭐 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린이들이 아무래도 호흡 영역이 어른보다는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오염물질에 더 노출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일단 어린이집 우리 공기질 측정을 할 때는 일반 다중이용 시설하고 마찬가지로 1.5m 호흡역에서 이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측정 위치를 좀 낮추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 사례는 많이 직접 측정도 해보시고 이제 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크게 이제 한 2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좀 극단적인 이제 2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아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제 실내 공기질 관련된 인증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도 인증 사업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에 지원을 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측정한 사례를 보여드리겠는데,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네 어린이집 시설이 실내 공기질이 좋으니까 그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내 공기질 관리를 스스로는 잘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이제 사례를 보면은 이제 10가지 물질에 대해서 이제 측정한 결과를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략 일반적으로 이렇게 PM10이라든가 CO2라든가 그 다음에 포르말데히드,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이드라인치를 넘는 게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TVC 같은 경우에는 역시 TVC의 성분이라든가 이런 게 일반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방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되는 시설들이 몇 군데 이제 발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는 이산화질소라든가 오존이라든가 그 다음에 라돈 같은 경우에는 다 기준 밑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부유세균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연구자분들의 어떤 측정 결과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부유세균, 총부유세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설에 따라서는 좀 기준을 초과하는 그 비율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800이라는 게 아직 그 어떤 위해성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검증된 값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농도가 좀 높게 나타나는 비교적 이렇게 시설이 실내 공기질 관점에서 비교적 잘 관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데서도 부유세균 같은 경우에는 높게 초과를 하는 그런 시설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요거는 제가 건설회사 있을 때 그때 환경재단하고 같이 이렇게 환경재단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 지원 사업 중에 그 방과 후 공부방에 대해서 그 측정을 지원을 했던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이제 방과 후에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되게 그 낙후되고 반지하라든가 지하 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역시 시설 자체가 뭐 이렇게 새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주로 그 VOCs 물질들 같은 것들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되다 보니까 VOCs 농도보다는 주로 이제 부유균이라든가 저희가 부착균도 확인을 했었는데 어쨌든 부착균이라든가 부유균 농도가 이제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세균뿐만 아니고 곰팡이도 많이 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물질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이렇게 그 오버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이제 그 시설에 따라서는 반지하라든가 이렇게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반지하로 된 그 시설이었는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다른 물질들은 그렇게 크게 초과하지 않았는데 그 이제 부유균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라든가 곰팡이 같은 것들이 농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 눈에 보이는 얼룩이라든가 어떤 누수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는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곰팡이라든가 그러니까 부유균 농도라든가 곰팡이 농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그 뭐 교회 종교 시설에서 이제 그 공부방으로 이제 활용하는 곳이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지상에 있고 해서 조금 이제 그 여건이 괜찮긴 했었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세균이라든가 곰팡이는 높진 않았는데 총 부유 세균 농도가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총 부유세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떤 그 환기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설비나 아니면은 어떤 그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방출이 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우리가 호흡 뭐 기침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제실자의 어떤 그런 제실자로부터 발생되는 그런 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제실자가 이제 얼마나 있느냐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 인증 그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실제 어린이 생활 공간에 이제 저희가 그 어떤 그 현황을 갖다가 실제로 이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러면 어떤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물론 저희가 이거를 어떤 평가 항목으로도 저희가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이런 어린이 생활 공간의 어떤 그 개선이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봤는데 우선 실내 공기질 관련한 뭐 건축 자재라든가 가구 이런 것들은 뭐 최근에는 보통 이제 친환경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서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라는 게 어떤 기록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 관리는 이제 중요한 게 나중에 어떤 그 뭐 역학 조사를 한다든가 뭐 어떤 뭐 이렇게 아토피라든가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걸 추적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기록 같은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시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변 뭐 교통 상황, 뭐 큰 도로라든가 주변의 공장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은 요 다음에 또 센서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실제로 뭐 1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그 어린이 실내 공간의 어떤 환경을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시간으로 측정을 한다든가 하는 걸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그 어린이집 뭐 원장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환기라든가, 물론 요즘은 이제 환기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계식 환기 장치는 잘 없기 때문에 주로 창을 열어서 이렇게 하신다든가 하는 걸 정기적으로 해주시긴 하는데 뭐 어떻게 이제 뭐 환기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있는 그 환기 시설 중에 뭐 배기 시설 같은 것들이 있는데 배기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공기청정기 요즘은 이제 거의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공기청정기의 성능에 대한 그런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전파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뭐 환경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모니터링 장치에 대한 거는 뭐 온도는 보통 많이 측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습도 같은 경우에는 좀 측정하고 계신다고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도 뭐 이렇게 가습기를 튼다든가 또는 제습기를 쓰신다든가 하는 정도로 부분적으로 쓰시고 계시지 이거를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다든가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는 데는 드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해서도 뭐 일부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이산화탄소 센서를 갖다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환기가 부족하니까 그때 창을 열어서 환기를 한다든가 또는 환기 시스템을 가동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뭐 사실 아직 그 CO2 농도에 대한 그런 어떤 측정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급이 조금 아직 좀 모자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실 그 창을 열어서 환기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어린이집의 어떤 그 배치라든가 내부 실내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공기순환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파티션이라든가 뭐 가구 이런 것들 때문에 방해를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또 없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배기팬. 화장실 배기팬은 주로 이제 그 우리가 환기장치 중에 오염물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배출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제 3종 환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깨끗한 공기를 급기를 해주는 것보다 배기를 시켜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배기팬이라든가 주방의 후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시 또는 필요할 때마다 그 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방해물이 없는지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간혹 가다가 이제 배기를 시켜주시고 계시는데 배기구가 뭐 이렇게 창 바로 옆에 있다든가 아니면 또는 뭐 환기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 바로 급기해 주는데 바로 옆에 있다든가 해서 밖으로 내보낸 공기가 다시 실내로 이렇게 유입되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갖다가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어컨 필터라든가 코일, 뭐 급기구 등의 청결 상태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주로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이 주로 쓰이고 공조기나 이런 것들은 잘 안 쓰이게 되겠죠. 실제로 큰 빌딩에 쓰이는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안에 냉각 코일이라든가 물론 에어컨에도 그런 코일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습하고 어떤 먼지라든가 영양분이 끼기 때문에 세균이라든가 곰팡이 서식이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곳에 그 곰팡이나 세균이 서식하게 되면 그게 바람이 이제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그게 비산을 해서 실내 공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게 이제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에어컨 코일이라든가 이런 필터의 어떤 관리도 되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필터가 보통 그 뭐 고성능 필터가 들어있는 그 에어컨들이 뭐 최근에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한데 거의 프리 필터 정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먼지들만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필터들만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준다든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는 요즘 거의 어린이집에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관리는 이 공기청정기를 주로 렌탈해서 쓰시기 때문에 쓰시는 데가 많아서 뭐 이렇게 그 렌탈 해주는 데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데 뭐 직접 사가지고 쓰는 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터 교체라든가 청소 같은 것들도
필수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공기질 개선 사례를 간단히 이제 그 몇 가지 또 보여드리면, 그래서 보통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에 주로 이제 기계 환기 시스템이 달 설치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이제 창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자연 환기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요거는 뭐 그 어린이집이나 뭐 그 유치원뿐만 아니고 사실 학교도 좀 그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학교에도 기계식 환기 시스템이 예전 학교에는 없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그 학교에도 환기 시스템을 이제 설치하도록 되어 가지고 환기 시스템이 적용되겠지만, 아직까지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계식 환기 시스템이 적용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창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데, 여기에다가 기계식 환기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여기 한양대학교에서 했던 실험이 되겠습니다만, 기계 환기 시스템을 설치를 했을 때 예,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농도가 좀 낮을 때는 그게 이렇게 효과가 그렇게 많이는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농도가 높았을 때는 농도가 이제 떨어지는 것이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PM10도 농도가 이제 저감이 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사례인데, 요거는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했는데 PM10 농도는 약간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만, 이제 총 부유세균 농도는 뭐 떨어지는 것도 일부 있었지만은 증가를 하거나 또는 별로 변함이 없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다른 또 연구진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손준열 교수님 그 연구팀에서 그 또 공기청정기 LG전자하고 같이 또 공기청정기를 이용을 해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성능 평가를 이제 하신 그 결과를 이제 좀 보여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공기청정기를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도 여러 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뭐 이렇게 구에게 많이 나눠져 있는 곳에 뭐 한두 개만 설치해가지고는 효과가 없겠죠. 물론 공기청정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공기청정기를 이제 그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보니까 PM10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이제 그 설치를 하고 가동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유세균도 떨어지긴 하는데, 약간 좀 그 PM10이나 이런 먼지에 비해서는 농도가 좀 적게 떨어지는 뭐 그런 이제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기청정기를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우선은 공기청정기 안에 들어있는 그런 필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살균을 한다 그러면은 살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 이런 그 소재 아니 부품 자체의 어떤 성능을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그런 장치들은 보면 대부분 99% 이상이라든가 아주 높은 제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실제 현장에 썼더니만은 성능이 안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가 실제로 그 실제 실내에서 설치해가지고 쓰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걸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또 성능 기준을 갖다가 이렇게 또 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협회에서 CA 마크라고 해서 그 어떤 그 일정한 크기의 챔버 안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넣어놓고 거기서 입자를 발생시켜서 그 몇 분 안에 얼마만큼 떨어지는가,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는 조금 더 기준이 좀 다 달라가지고 이 공기청정기는 대략 한 어느 정도 면적의 그 실내를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을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실제로 그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을 그 결정하는 기준은 어떤 그 요소는 뭐냐면 일단은 필터라든가 그런 오염물질을 제거해주는 장치 자체의 성능이 되겠죠. 자체의 성능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풍량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공기를 단시간 내에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공기청정기 자체의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실내 공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빨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잘 이렇게 그 실내에 이렇게 그 뿌려주느냐 하는 그 어떤 구조적인 그런 성능까지도 같이 평가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CADR은 요거는 이제 미국 그 가전협회에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그
공기청정기의 어떤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국내랑 일본이랑 그 미국이랑 요게 기준이 달라서 실제로 국내 기준보다는 미국의 기준이 조금 더 약간 좀 타이트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환기 시스템의 필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기 자체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요거는 뭐 저희 건축 쪽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잘 아시지만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 혹시 뭐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염물질을 배출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희석을 할 수도 있는데 깨끗한 공기를 우리가 실내로 넣어주면은 오염물질을 희석을 시켜서 농도를 낮춰주고 또는 아까 그 화장실 배기팬이라든가 주방 배기팬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바깥으로 바로 배출을 시켜주는 뭐 그런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내로 깨끗한 공기를 넣어주면 농도는 희석이 되겠지만 실내 다른 쪽으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염물질이 발생되면 그거를 신속하게 바깥으로 배출을 시켜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기청정기라든가 뭐 공조기라든가 이런 환기 시스템에 들어가는 그런 필터를 보시면 필터가 이제 좀 그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그 제거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부분의 어떤 그런 그 부직포나 어떤 섬유질로 된 그런 필터들은 대부분 이런 특성을 갖는데 무조건 입자가 크다고 해서 잘 포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무조건 작아진다고 해서 다 그 포집을 못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그 포집 효율이 좀 다르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대부분의 뭐 필터 성능이 좀 차이가 나더라도 대부분 요런 이제 그 형상을 갖는데 대략 한 0.2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입자에서 포집률이 가장 낮고요. 그거보다 작으면 주로 이제 확산에 의해서 포집이 되기 때문에 포집률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입자가 커지면 주로 이제 그 뭐 충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제거가 되고요. 효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미생물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유세균 얘기를 드렸는데 주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꽃가루나 곰팡이 포자는 크기 때문에 포집률이 보통 필터에서 좋아서 잘 제거가 되는 반면에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포집 효율이 가장 낮은 영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라든가 아니면 그 뭐 환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필터에서 가장 좀 그 포집 효율이 좀 적게 되겠죠. 예.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환기라는 거하고 이제 침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침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뭐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그 연구 이런 실내 공기질하고 관련된 연관지어서 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별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외국에는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조금 우리나라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기는 우리가 뭐 창을 여는 것도 환기가 됩니다. 창을 여는 것도 자연 환기라 그래서 창을 양쪽을 열어서 통풍을 시키는 것도 자연 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기계 환기는 우리가 팬을 돌려가지고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염된 공기를 정화한다든가 실내외 열이나 습기를 뭐 배출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침기는 마찬가지로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고 실내 공기가 빠져나가는 건데 환기하고 다른 점이라 그러면은 뭐 물리적으로는 똑같은데 환기랑 다른 점이라 그러면 의도하지 않은 계획하지 않은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고 유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기계 환기가 있을 때는 우리가 껐다 켰다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풍량이라든가 이것도 우리가 잘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해서 정하지만은 그리고 뭐 우리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황사가 많이 왔을 때는 우리가 문을 닫을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것 같다 그러면은 창을 열어서 자연 환기를 이렇게 자연적으로 통풍을 시킬 수도 있는데 침기라든가 누기 같은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뭐 외부 공기가 좋든 나쁘든 실내 공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이게 실내외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건축 쪽에서는 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로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 그래서 침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우리가 냉방을 하거나 하면은 뭐 차가운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든가 뜨거운 공기가 실내에 들어와서 에너지 소비가 많아진다든가 뭐 이런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건물이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으면 에어 타이트하지 않으면은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온다든가 바깥에서 실내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오염물질도 같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관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요거는 뭐 어린이집은 아니지만은 그 병원 그에 있는 창 쪽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주로 이제 이런 침기가 창틀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창틀에 여기 보면은 이제 꺼멓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외부에서 이제 침기에서 이렇게 바람이 계속 오랫동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게 꺼멓게 이렇게 지금 먼지가 쌓여 있는 것들을 이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침기나 이런 거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향후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발표된 자료에 보면은 실내 소스가 있을 때 요게 그 실내 농도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외부의 농도인데 외부에 소스가 있을 때는 외부 농도도 올라가지만 그 실내도 이 부분 보면은 약간 피크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외부에 어떤 실내에는 소스가 없고 외부에만 소스가 있는 경우에 외부에 소스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실내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어떤 간단한 식을 이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외부의 농도하고 실내의 농도, 그러니까 그게 외부에 소스가 있는 물질에 대해서만 가지고 우리가 실험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오염물질의 어떤 발생원이라든가 어떤 그 환기구나 공기청정기 측정 위치의 영향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린이집이나 어린이 생활공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미세먼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부유세균이 이제 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실내에서도 소스가 있지만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내외를 어떻게 그거를 잘 차단하느냐 또는 걸러서 환기를 시켜주느냐 하는 문제가 일단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총부유세균은 일단 제실자에서 이제 방출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침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방출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환기나 아니면 어떤 기타 어떤 그 공기청정기나 살균시설로 신속하게 제거를 하느냐. 뭐 그 다음에 뭐 환기시설이라든가 에어컨 등의 증식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은 간단하게 요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그 공기청정기의 위치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농도가 분포가 되는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공기청정기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맺은 말은 뭐 그냥 지금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 활동